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KC 코트렐 유상증자 결정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 자금 조달 운영자금으로 228억 원, 채무상환 100억 원 이런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장이 어려운 가운데 자금 조달을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손을 벌린 거라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KT 코트렐 한번 살펴보면 한 15% 가깝게 이게 개파락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발행하는 증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보통 주식수가 1760만 주죠. 여기에 1700만 주 정도가 새롭게 발행이 되니까요. 보시면 97% 비중으로 거의 뭐 지금 더블로 이렇게 신주가 새롭게 발행이 되는 결정이라 상당히 조금 여파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결국에는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신주 발행 비율이 중요한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신주가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신주가 시장에 풀리는 무렵에는 뭐 신주가 상장하는 시기겠죠. 상당히 단기적인 주가 조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유념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체 주식 흐름이 계속해서 뭐 흘러내리는 주식이었고요. 지금 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렇게 지금 최저 수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신고서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일정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11월 16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네, 11월 달력을 보시면 11월 16일이 주주 배정 기준일이었으니까 15일이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 14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14일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뭐 따라서 14일 날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셔도 유증 받을 수 있고요. 시간의 거래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후 6시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유증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다음 날이죠. 15일 권리락일부터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유증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이제 권리가 없다, 떨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제 권리락일이니까요. 네, 보시면 15일 권리락일이 이제 확인이 되죠. 뭐 이때부터는 사실 기준 주가로 조정된 주가가 조정돼서 거래가 됩니다. 유상증자 비율만큼 이렇게 조정돼서 이제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해서 조정이 되는데요.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위에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주주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0.936907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살 수 있나 뭐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 배정 비율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93.69가 나오죠. 뭐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기 때문에 93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초과 청약이 또 가능합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당 0.2주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곱하기 0.1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게 돼서 18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 거죠. 합산하게 되면 111주를 이제 초과 청약을 포함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초과 청약분은 실권주라든지 단수주에 이제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기존 주주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은 뭐 이렇게 요수 93주라는 것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유 주식 수가 100주였을 때의 이제 계산이고요. 기업은 우리사주 조합에 먼저 우선 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비율의 한 3% 정도, 51만 주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존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서 이번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 날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상장이 되냐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딱 5거래일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즉 신주 인수권은 지금 KC 코트렐 모모 R이라는 알파벳 R이라는 이름으로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이제 계좌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이 거래일 날 매도를 하셔야 이제 권리락으로 인해 기준 주가가 하락한 이 손실분만큼 보상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때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구주주 청약일 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신주 인수권 거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은 이 5거래일만 거래가 되고요. 12월 9일 상장 폐지일에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12월 8일까지 이제 거래를 완료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보통 신주 인수권 거래 이제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신주 인수권은 보통 유상증자 확정 가액의 30에서 60%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간단한 산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신주 인수권 가격이 유상증자 확정가액과 합산을 했을 때 KC 코트렐 주가보다 높다면 높다면 지금 뭐 신주 인수권 가격이 이렇게 뭐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죠. 뭐 이렇게 간단한 산식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확정가액을 알 수 있는 날짜가 12월 15일 날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주 인수권 상장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하기 전에 유상증자 확정가액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1차 발행가액 확정되는 부분 11월 11일 날 우리가 알 수 있죠. 1차 발행가액을 참고하셔서 신주 인수권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발행가액은 11월 11일 날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거래일 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뭐 발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모가격의 결정 방법에서 보시게 되면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뭐 뒤에 이제 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지만 뭐 이거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차 발행가액으로 우리 확인을 해본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1차 발행가액 플러스 알파는 KC 코트렐 주가가 되는 것이죠. 이 알파라는 것은 신주 인수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장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기대할 거고요. 그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만 가능하고 또 하나 정규 주문 가격으로만 직접 입력해서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조금 대응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계속 갖고 계시다가 지금 구주주 청약일 날 청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시게 된다면 할인율이 20%로 이렇게 지금 기업은 공시를 했으니까요. 뭐 현재 뭐 이 예정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중에 이제 조정이 될 건데 단순한 예시의 의미를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할인율이 20%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0%의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구주주 청약을 이제 접근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구주주 청약으로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 공모로 진행되죠. 이제 아무나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권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반 공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틀간 20일, 23일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공모로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가 남았다. 그러면 대표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실권 수수료 확인해 보시면 15%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실권주에 대해서 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 15%라는 수준은 보통 일반적인 실권 수수료의 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KC 코트렐 유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 자기 계산으로 대표 주관사가 실권주를 매입한다면 상장일 날 15%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약 전부터 이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체크를 하실 땐 제일 중요한 건 최대주주의 지분이겠죠. 지금 최대주주의 이제 지분 참여, 유중 참여 정도를 좀 확인해 보면 좀 여기 앞부분에 말이 좀 이상하게 쓰여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최대주주의 현재 보유 주식은 610만 주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유상증자로 받게 되는 것은 571만 주 정도가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유중의 비율만큼 그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받는데 이걸 다 청약에 유중에 참여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정받는 신주에 대해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청약할 거냐는 것을 공시를 따로 안 했죠.
그러면서 유중에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지분율이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우려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회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받게 되는 물량에 지금 과반 이상의 청약 참토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많이 해봐야 50% 정도 참여를 한다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뭐 이미 50% 이하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최대 주주의 50%의 물량은 실권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최대 주주들도 이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돈을 주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금 조달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받게 되는 실권주를 아까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신주 인수권 거래일 날 팔고 일반 청약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자금을 갖고 이렇게 사는 방식을 많이 합니다. 대주주들이. 최대 주주들도 돈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신주 인수권을 팔고 그 팔은 자금을 가지고 그만큼만 유상증자 일반 청약으로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전략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우리 사주 물량이 좀 있었죠. 51만 주 정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기업의 이제 직원 수하고 이제 급여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 되죠. 쭉 보시게 되면 전체 직원 수가 약 232명으로 보고 뭐 1인 평균 급여액이 지금 3,200인데 이게 아마 반기 기준일 겁니다. 보시면 1월부터 60그러니까 6개월간 받은 금액 평균 급여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6,4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주식수 예상에서 한 약 10억 정도 보고 인원수 나누면 1인당 뭐 한 420만 원 정도니까 전혀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충분히 우리사주 물량 정도는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기업의 실적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은 좀 뭐 YY로 좀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뭐 좀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좀 줄었고 뭐 이렇게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얼핏 보이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분기는 108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123억 마이너스로 잡혔는데, 뭐 요게 왜 그런지만 잠깐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겠죠? 여기 보시면 금융 원가가 205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147억 원이나 잡혔는데, 기업은 그러면 메자닌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내력이 있을 거고, 보시게 되면 미상환 전환 사채가 상당히 많죠. 지금 전환 가는 주식 수가 지금 6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유상증자 전이기 때문에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환가액 조정이 일어날 테고, 일어난다면은 전환가는 주식수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거의 비율 자체가 더블로 유상증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곱하기 거의 1.9 하면 되겠죠. 이제 거의 많은 물량이 이제 또 오버행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죠. 영업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산 뭐 자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본 내역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본이 또 위에 있네요. 자본 내역 보시게 되면 결손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좀 우려스럽네요. 이게 실권이 발생한다고 해도 실권주 투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단 기존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좀 대응하시는 게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15% 하락한 거는 지금 유중에 늘어나는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약세로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뭐 어찌됐든 너무 많이 이제 좀 손실 구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유중을 받고 또 지분을 늘리면서 좀 저렴하게 뭐 이렇게 확대하는 좀 전략을 고민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KC 코트렐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유상증자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